항상 같이 지금 풀어야 됩니다. 나중에 문제 몰아서 풀라 그러면 되게 짜증나고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철도왕 관제 설명을 맡게 되었습니다. 1타 강사. 먼저 철도 시스템 일반이고 그리고 그 도시철도 시스템 일반 관제 준비하신 분, 뭐 철도 시스템 일반 책 준비하신 분들 다 이걸로 공부하시면 되죠. 비상시 조치 때도 사실 1강이다 보니까 많은 걸 설명드렸는데 그냥 일단 이 강의만 듣고도 여러분들 100% 합격하도록 만들어놨다. 그래서 좀 설명드리자면 중요한 것들은 다 이렇게 노란색 체크해놨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간단히 이제 퀴즈 항상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완벽한 이것만 보고도 항상 합격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에 대한 소개 짧게 말씀드리자면 이미 많은 분들 알고 계실 텐데 철도왕 아카데미의 철도왕이고요. 네이버에 치시면 나오고 그 다음에 저는 코레일 운전 그 정규직, 그 다음에 서울교통공사 승무 정규직을 다 다녔었습니다, 예전에. 그리고 기능 시험 끝나고 한 일주일 만에 코레일 붙었었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뭐 면접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도 항상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오픈챗 운영하니까 여러분 들어와가지고 뭐 기출문제나 이런 것들 나중에 1대1로 요구하시면 됩니다. 자, 1장이어가지고 한번 여러 발 해봤고, 자,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얘기해볼게요. 자, 1장은 전기동차 총설이고요. 제가 계산해봤는데 일단 1장에서 평균 한 2에서 4문제 정도 나옵니다. CBT니까 다르죠. 먼저 전기동차 특징하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저는 이제 코레일에서도 승무를 했었고 석유공에서도 승무를 했었잖아요. 뭐 아시는 분도 아실 텐데. 근데 이게 사실 그 전기동차, 그러니까 승무 쪽에서는 엄청 깊게 배우는 건데 여러분들 깊게 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은 관제 운영 규정이나 이런 게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냥 대충 2~3문제만 나온다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깊지 않게. 자, 먼저 전기동차 특징인데 이것도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승무 쪽에서 나왔고, 먼저 총괄제어입니다. 총괄제어가 뭐냐? 저는 항상 눈높이 낮춰가지고 쉽게 설명드리는데 운전실에서 운전 다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총괄제어. 그 다음에 동력 분산. 여러분들 보통 열량으로 다니거든요. 그 다음에 나중에 5에서 8호선 뭐 석유공 관제하실 분들은 이제 거기는 이제 판량인데 그 동력이, 그러니까 동력 248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동력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가감속이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좋은 점은 그 고정 편성이어서 효율이 좋아요. 이것도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 이제 코레일에서 입판 할 일이 전혀 없죠, 관제사분들은. 자, 근데 여러분들이 그 입판을 허가를 내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입판 같은 경우에는 진짜 위험합니다. 근데 차를 우리 KTX 많이 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 20량 정도 가면은 열량 정도를 중간에 있는 역에서 뗍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런 걸 안 떼는 게 고정 편성이에요. 그러니까 효율이 높다는 거죠. 그거를 계속 같은 열차로 가니까. 왜냐면 지하철 여러분 저기 뭐 답심리역에서 탔어. 답심리역에서 탔는데 저기 뭐냐 그 답심역에서 타는데 갑자기 여러분 중간에 열차 떼고 그런 거 없죠, 지하철은. 그래가지고 고정 편성 좋다는 거예요, 전기동차. 그리고 출입문 많고 친환경적이다. 그래가지고 뭐 시험 문제에 뭐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예를 들면 동력 집중식이다. 맞아요, 틀려요? 그리고 항상 철도왕은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요구합니다. 집중식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직류 전기동차는 DC 1500V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변압기와 컨버터가 필요가 없어요. 여기 뒤에도 나오는데 컨직이라고 외우면 되거든요. 철도왕은 이렇게 외우는 법도 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컨직, 그러니까 컨버터는 직류로 바꾸는 애예요. 근데 얘는 이미 직류잖아. 교류일 때만 컨버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변압기와 컨버터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교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얘는 1500V, 얘는 AC 25000V. 그 다음에 직류와 교류의 차이도 짧게 설명드리자면 직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고 교류는 이렇게 파동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1500V 같은 경우에는 이걸 유지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효율이 안 좋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건 지상에 되어 있고 그게 이제 설비 자체가 얘는 좁은 데서도 구현을 할 수 있는데 DC는, 근데 얘는 지상만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교직류 전기동차 지금 다 쓰는 건데 전부 다 전환하진 않고,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직류로 썼는데 이제는 교류로 합니다. 교류 UVW. 자, 그 다음에 제어 방식이 있는데 이것도 시험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촉 V, 그러니까 저쪽 V로 진화를 했어요. 진화를 했어. 지금은 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항차, 초퍼차. 이게 옛날 2호선이거든요. 옛날 2호선. 저항차는 1호선에도 많이 다녔습니다. 얼마 전에 사라졌어요. 이거 한 8년 전에 사라졌나. 그래가지고 열 에너지를 바꿔가지고
그 제동을 썼던 차입니다. 저항제어차. 진짜 옛날 차. 초파차는 이제 우리가 열 에너지를 바꾸지 말고 스위칭 소자를 설치해가지고 그 저항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자는 거고. 자, 좀 중요한 부분은 여기 또 밑줄에 적혀 있는데, 자, 제어차 TC차에 설치되어 있는 거는 보조 전원 장치, 이걸 SIV라고 해요. 그리고 공기 압축기 CM, 그 다음에 배터리, 축전지가 들어가 있고요. SIV 같은 경우에는 이 CM에다가 전원을 주는, 그러니까 메인 전원은 아니지만 보조 전원 주는 게 SIV입니다. 그리고 공기 압축기 같은 경우에는 출입문 같은 게 다 이제 공기로 열리거든요. 제동도 공기로 작동하고. 그래서 이제 TC차 이런 게 설치되어 있다. 왜냐면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M차는 SIV와 CM을 보유한 제어차. 맞아요? 아니죠. 이거는 TC차죠, TC차. 그래서 정답도 여기 다 적혀 있다. 2번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수차 같은 경우에는 T차. 그 M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터의 약자예요. 그래서 동력 장치를 보유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M-차라고 읽는데 M-차. 이거는 집전 장치를 보유한 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량 편성과 판량 편성이 있는데 이것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심량은 OMOT. 그 다음에 이 순서를 한번 봐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외우기가 힘들잖아. 자, M-차는 248에 있거든요. 근데 맨 앞을 05차라고 읽어야 돼요. 05차. 이 마지막 차는 그러면 95차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관제사 될 거잖아요, 결국. 관제사분들도 이제 소통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8호차에 현재 응급환자 발생했습니다. 이런 말들 많이 해요. 근데 뭐지? 8호차? 8호차가 여긴가 여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절대 그러실 분들이 아니시긴 하지만 그래서 알아두시고요. 자, 전기동차는 동력이 집중되어 있습니까? 맞아요? 아니죠. 그래서 멈추고 꼭 풀어보세요. 심량 편성은 4M6T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왜? 이 M차 수랑 T차 수를 확인해보면 이게 5M5T라는 걸 아실 겁니다. 자, 이 장의 용어인데요. 자, 곡선 변경 이제 R이라고 하는데, 자, 저 틈틈이 1강이니까 저 쉬면서 할게요. 사실, 여러분들 철도 아카데미, 그러니까, 제 거 말고 직접 그 관제 아카데미 가시면 거기 교수, 제가 안 좋아하거든요, 그분들. 근데 그 사람들 퀄리티가 별로 안 좋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이거를 R이라고 안 읽고 R이라고 읽어요, R. 그래서, 농담으로 이제 이거를 R이라고 읽는 사람은 거르시면 되지 않을까. 농담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R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꼭 이걸 R이라고 읽더라고, R. 그래서, 자, R은 직선에 가깝다고. 그러니까 R이 크면 클수록 직선에 가깝고요. 크면 좋아요. 크면 좋아. 곡선 반경.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게 급격하게 이렇게 확 꺾어버리면은 탈선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크면 클수록 좋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R. 그 다음에 공주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동을 탁 취급한다고 해도 바로 안 서져. 그래서 실제 이루어질 때까지의 거리고, 그래서 총 제동거리는 우리가 시 제동거리에다가 날아간 거리 해가지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공전과 활주가 있는데 이거는 견공재활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근데 이게 두세 문제 맞추려고 이걸 다 너무 헤비하게 난 가져가셨으면 좋겠는데, 먼저 견인력이 점착력보다 클 때, 제동력이 그 점착력보다 클 때 이제 활주와 공전이 일어납니다. 자, 공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퀴가 헛바퀴 도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헛바퀴. 그리고 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키 타는 거라고 실무에서 얘기하는데, 미끄러지는 거예요. 미끄러지는 거. 여러분들 저기 얼음 빙판 지나가면 여러분들 딱 섰는데도 날아가죠. 그게 이제 활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군내 운전이 뭐냐? 그 기지에서 운전하거나 정거장에서 운전하는 거. 사고의 대부분이 다 군내 운전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관제도 여러 파트가 있거든요, 여러분. 첫 번째는 이제 철도 교통관제에 있는 구로 그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로컬 관제들이 있어요. 로컬 운전 취급력. 그다음에 저기 운전 관제라고 해가지고 기지 관제라고 해가지고 기지에서 군내 운전하시는 분들이랑 소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원하시는 거 가시면 되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항상 1대1 오픈 채팅 쓰시면 되고. 그래서 그 기지 모드, 근데 거기에서 가끔 신호가 없는 데가 있거든요. 그때 25km를 부여하는 겁니다. 신호 없는 곳에서. 그래서 신호가 이제 가끔 이렇게 없을 때가 있어요. 이때는 이제 ATC 모드에서 사용하는 건데, 그럴 때는 이제 관제사랑 항상 얘기해야 됩니다. 이거 신호 없다고 해가지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모드가 있거든요. 무시 모드. 쉽게 말해서 그걸 했다가 이제 다 선로 전환기를 부셔 먹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선로 전환기 쬐다고 얘기하는데, 기지 모드에서는 25km다. 그리고 차내 신호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ADU, 이거를 차내 신호기라고 합니다. 사진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기에 이렇게 신호가 뜹니다. 이거를 ADU라고 합니다. 근데 나 이 다크 모드를 어떻게 없애는지 모르겠어. 나중에 여러분들 좀 알려주세요. 자, 그 다음 걸 보시면 주간 제어기. 주간 제어기는 아까 사진 봤잖아요. 거기에서 이렇게 운전대에
이제 여러분들이 동력 핸들을 시급하고, 여기가 제동이죠. 제동 핸들을 시급하고 동력 핸들을 시급하는 거를 주간 제어기라고 합니다. 동력 핸들은 총 4단까지 있어요. 제동 핸들은 총 7단까지 있습니다. 동력 핸들은 0, 1, 2, 3, 4 이렇게 있고요. 제동 핸들은 1에서 7단까지. 그 다음에 비상, 취거 모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시고요. 여기서 뭐 5개, 뭐 6개를 바꿀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은 다 원핸들로 바뀌고 있는 추세인데, 밀면 제동 기능이에요. 근데 당연히 책에는, 표준 교재에는 설명이 안 쳐져 있는데, 철도한 강의에서는 다 이런 거 설명드리죠. 그러려고 여러분들이 제 거 강의를 이제 들으시는 거니까. 밀면은 이제 제동을 써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엎드려 자기 때문에 그거를 페일 세이프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밀면 잔다. 이거를 원핸드 가끔 헷갈리거든요. 운전하다가도 가끔 헷갈려. 이게 앞으로 당겼어야, 가끔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 내가 지금 바꿔 있는 게 엑셀이었나 브레이크였나 가끔 헷갈릴 때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제동인데 내가 지금 이게 이럴 때 밀면 제동이다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DSD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초 후에 비상정지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운전할 때 누르지 않으면 5초 후에 비상정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뭐 신체에 뭐 그런 이상이 생겼다고 생각해서 정지시키는 거고, 그 프랑스에서도 한번 그 떼제베에서 기장이 자살을 했대요. 기장이 운전하다가 자살을 했대요. 뛰어내려서. 근데 이제 DSD 때문에 열차가 섰습니다. 이런 모드입니다. 연장급전은 그 아까 보조 전원장치 SIB 고장 났을 때 다른 차에서 받는 걸 연장급전이라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두세 문제잖아. 이 정도로 나올 것 같아. 그냥 이런 SIB 고장으로 다른 차에서 전원 받는 걸 뭐라고 하나요? 이걸 연장급전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컨버터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컨지, 그래서 직류로 바꾼다. 직류로 바꾼다. 이건 회생제동 때 얘기하는 거고, 회생제동은 반대로 되는 거. 회생제동이 뭔가요? 자, 여러분들이 결국 전기로 움직이잖아요. 전기. 근데 우리가 제동 시속 막 100으로 달리는데 브레이크를 팍 잡아. 그러면 브레이크가 다 타버리겠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다 이제 전기 제동으로 씁니다. 동력을 반대로 해가지고 이제 그걸 멈추는 거죠. 자, 주 변환 장치 CI 이거를 이제 컨버터 인버터라고 하고요. 그래서 전원을 바꿔주는 애들. 그리고 단면 제동은, 자, 단면 제동과 디스크 제동이 있는데 이렇게 열차가 있죠. 근데 이 차륜에다가 걸어버리는 거를 단면 제동이라고 하고, 얘는 M차에 써요. M차가 뭐라 그랬죠? 답변하세요. M차가 모터. 그러니까 이 여기 어디 하냐? 동력 장치가 있는 걸 M차를 한다 했죠. 얘는 힘이 세. 그래가지고 차륜을 이렇게 막아버리고 막 연기 나면서 안 좋습니다. 안 좋아. 디스크 제동은 이 차축에다가 걸어버리는 건데 제동력이 약해서 우리 부수 차이만 써요. T 차이만. 자, 그래서 시험 문제 분명히 나오겠죠, 이 부분은. 자, 예를 들어서 단면 제동은 부수 차이만 쓴다. 디스크 제동은 M 차이만 쓴다. 이러면 틀린 거죠. 자, 일반 제동, 보안 제동, 주차 제동 이렇게 있는데 좀 헤비하게 다 적었어요. 일단 다 적었어요. 나중에 요약해드릴게요. 또 요약 강의. 자, 일반 제동은 최고 3.5, 비상 제동은 4.5입니다. 보안 제동은 이런 제동들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 기차는 보통 3,000명 타요, 여러분. 3,000명. 그래서 관제사 여러분도 지금 내가 운행하는 구간에 몇만 명이 있구나. 일할 때는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안 제동을 만들어 놨죠. 제동 고장 시에 쓰라고. 주차 제동은 이제 공기가 빠졌을 때 체결되는 거예요. 근데 어렵게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차선 지상 구간은 가공전선, 지하 구간은 강체 간선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우리가 이제 코레일 구간이 보통 지상철이거든요. 지상철. 자, 지나갈 때 이렇게 가공, 그러니까 하늘에 이제 적혀 있다는 거예요. 자, 하늘 공자 써서 가공전선. 자, 지하 구간은 이제 강체 간선인데, 그건 뭐냐면 지하철이 이렇게 갈 때 여기 이렇게 박혀 있어요. 박혀 있어. 그래가지고 그걸 강체라고 합니다. 또 엄청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절연 구간.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교류, 직류 이런 것들 많이 배웠죠. 걔네들끼리 전환을 해야 되는 순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지상에서 지하를 간다든지, 교직은 66m, 교교는 22m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교직이 더 위험하니까 길게 만들어놨어요. 3배로. 그래서 수치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운전 쪽에서는 이게 항상 나오거든요. 교직은 몇 미터인가요? 교교는 몇 미터인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문제 더 풀어보면 아래서부터 풀어야지. 자, Q3. 컨버터는 교류를 변경한다 아니죠. 그래서 컨직이라고 했잖아. 컨버터는 직류로. 비지모드 16km 이거 아니죠. 25km라 했고. 자, 견인력이 더 클 때 활주가 일어나는 아니죠. 견공이라고 얘기했잖아. 공전, 슬립. 자, 그 다음에 3장 특고합 장치고요. 자, 지금 여러 장들이 있는데 여기서 두세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깊지 않게.
자, 집전, 전기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계기용 변압기 PT는 우리가 직류를 DC라고 하잖아요. 그걸 검지하는 거고, 주 차단기 MCB는 우리가 교류에서는 이제 과전류를 차단하고 직류에서는 개폐기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억으로 외웠어요. 교류에서는 과전류를 차단한다. 근데 직류에서는 지나가세요만 합니다. 그리고 EGS 같은 경우에는 비상 접지 스위치인데요. 그래서 그 전기를 받을 때 이상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때 확 EGS가 차단해 주는 겁니다. EGS 이 정도 아시고, AC 아레스터, DC 아레스터인데 AC 아레스터는 지하철이 번개 맞을 수 있잖아요. 만들어 놓은 거고, DC 아레스터는 교류 모진, 이 말이 잘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체크해놨죠. 교류 모진. MFS가 주퓨즈인데 주퓨즈는 직류 모진. 자, 근데 이제 처음 들으시는 거죠. 이제 기본 강의니까. 교류 가 모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짜를 넣으세요. 교류가 잘못 들어왔다. 직류를 보호하는 겁니다. 얘는 직류가 잘못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교류 보호기예요. 그래서 차단한다. 내가 보기 CD2 이 정도는 너무 딥해. 이거는 나중에 승무 쪽에서 들어보신 분들 생각하시고. 자, 주변압기 AC 25000V. 주변압기는 변압기. 이 전압을 바꾸는 거잖아요. 840V로 바꿔줍니다. 변류기는 CD1, CD2가 있는데 한번 보고 넘어가세요. 역행 순서가 내가 보기에는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승무 쪽에서도 매번 나오는 얘기고.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특허업 헤러던데, 잠깐만. 여러분들 지금 당황하지 마세요. 당하지 마세요. 아직 인간 끄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돌아오세요. 자, 뭘 설명드리려는 거냐면 순서 대충 짧게 보자. 떠나지 않게. 자, 헤러도 절대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자, 먼저 이 판토그래프가 그 집전 장치예요. 전기 받는 애. EGS 아까 했죠? EGS가 전기 접지시키는 접지. PT가 DC, AC 검지하는 애요. 자, MCB가 교류, 기억으로 외라 했죠. 교류 과전류. 그 다음에 ACR에서는 번개 들어왔을 때 터지는 애. 팡! 터져요. 뉴스에 나와요. 자, ACCG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ADCG가 AC랑 DC를 나눠주는 애예요. 그래서 자, AC라고 치면은 아까 여기 MFS 주퓨즈 있죠. 그래서 교류 구간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직류 모진하면 MFS가 막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들어가서 AKK를 통과해서 이제 모터를 돌리면 열차가 출발 하는 거예요. DC 구간은요? DC 구간은 이쪽으로 빠져서 자, DC 아레스터를 통과해요, 여러분. DC 아레스터를 통과해서 L1을 통과해서 2, 3 해가지고 컨버터를 안 쓰죠. 안 쓰고 인버터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씁니다. 오케이? 자, 중요한 거는요. 우리 여기 SIV라는 애가 있어요. 얘가 보조 전원 장치죠. 돌려야 돼요, 전원을. 자, 아까 여기까지 왔죠? 교류는.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빠져서 자, 빠져서 중요한 거는 이제 L3를 통과해서 바퓨즈를 해서 SIV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를 밟는다는 거. 자, 반대로 DC 구간 같은 경우에는 L1으로 해가지고 자, 이쪽으로 똑같이 빠져가지고 L2 안 밟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돌립니다. 자, 여러분. 헤로도 잊어도 돼. 그냥 한번 그림 보여준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거 역행 순서 25,000V 받았고 아까 집전 그 다음에 교류 과전류 ACDC 검제준 애였죠. ADCG. 그래서 MT 통과해서 컨버터에서 이제 1800V 바꾼 다음에 인버터 한 다음에 모터 돌린다. 그런 다음에 직류 육행관 이런 것들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이 MT가 변압기인데 변압기를 SIV DCU와는 안 쓴다. 자, 제가 엄청 딥하게 안 하려는 이유는 그 두세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너무 헤비하게 가져가지 마세요. 너무 헤비하게 가져가지 마세요, 여러분. 요 정도만 푸시면 돼, 다. 자, MCB는 교류에서 개폐기 아니죠.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자, 퀴즈 5. 전차선은 접지시켜 달락하고 차단기를 개로시킨다. 자, 일부러 설명 어렵게 적어놨습니다. 접지, 누구예요? EGS. 오케이. 자, 역행 구간의 교류 구간의 역행 구간 흐름. 아까 했었죠? 저기 MT 통과해가지고 중앙에 해서 결국에 모터 돌리는 것까지. DC구간의 SIV는 MT를 사용한다. 내가 보기에 이게 출제 가능성이 좀 높아요. DC구간은 안 쓴다. 그러니까 어렵게 넣으면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이에요. 출입문 장치. 먼저 폭 넓이 한번 보시고요. 1300에 1860. 너무 딥하게 가져가지 마세요, 여러분. 왜냐면은 어차피 두세 문제밖에 안 나오고 그냥 저 재밌어 보이는 것 중에 하나는 높이는 186이에요. 가끔 우리 친구 중에 190 정도 되는 친구 있잖아요. 걔네들 항상 이렇게 고개 내리면서 타더라고요. 근데 이제 철도왕은 이제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난쟁이 똥자루만 해가지고 키가 그래가지고 저는 한번 이렇게 숙여보는 게 소원입니다, 진짜. 그래서 186이 높이다. 그래도 여러분들 농담으로 한 소리고 저 그렇게 키 작지 않아요. 자, 네. 그 다음에 한 양당
이제 좌 4개, 우 4개 해서 8개예요, 여러분. 꼭 10개처럼 생겼잖아, 뭔가. 근데 8개입니다. 자, 출입문을 열고 닫는 게 공기예요, 여러분, 공기. 근데 우리가 주공기가 보통 8에서 9인데 이걸로 열고 쿵쾅쿵쾅 닫으면 난리 납니다. 너무 세니까. 그래서 CR에서 5kg로 이제 감압을 해가지고 열고요, 5kg. 개별 코크는 여러분들 그거예요. 우리 불났을 때 땡기라 그러는 거. 그래서 8개지. 근데 대표 코크 있거든요. 차 안에 1개, 차 밖에 2개입니다. 알아두시고. 그리고 DMV 같은 경우에는 얘가 여자가 되면 이제 공기가 들어와가지고 출입문이 열리거든요. 여자라는 말을 아마 모르실 거예요. 이제 이게 뭐냐면 전기가 통한다는 소리예요. 끝. 자, 출입문 이제 총 10개인데 맞아요? 아니죠. 8개. DMV 여자일 때는 공기 배출돼서 출입문 열린다. 아니죠? 공급. 자,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 또 이렇게 적어놨는데 밑줄을. DILP는 7.5 이하 닫히면 점등되면서 출입문 등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세요 하는 거고, DLP 같은 경우에는 차측등 열렸을 때 여기 문 열렸어요 보여주는 애가 DLP입니다. DRO 같은 경우에는 12.5 이상 열렸을 때 이 문 한번 다시 열어주세요 하는 애들이 DRO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리오픈의 약자고요. LP는 도어 램프고 DILP는 자 도어 인디케이터의 약자예요. 자, 1장이니까 철도왕 작법 좀 하자면 제가 미국이랑 유럽에서 유학을 잘 했었습니다. 유학을 되게 길게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용어 같은 것들 좀 풀어서 설명하는 게 오히려 좋아요. 왜냐면 이게 이름이 되게 비슷하잖아. 그래서 꼭 섞어서 낸다고. 뒤에 아래 문제 있거든요. 그래서 DILP는 아까 7.5 이하 닫히면 이런 것도 알아두세요. 12.5mm 이하 닫히면 이렇게 나오면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닫혀야 출입문 등 들어오고 동력 운전 회로가 구성돼서 출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DIR 이런 거 그냥 넘어가세요. 자,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DLP 같은 경우에는 열렸을 때 적색등 색깔.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면 됐죠? 그 다음에 CRSN과 DILPN 아까 DILPN은 했고 CRSN은 이게 크루 스위치예요. 크루. 우리 비행기 타면 캐빈 크루 스탠바이 이런 얘기 하죠. 우리 이제 관제자분들은 이제 승무원들을 부르는데 승무원이 크루예요. 그래가지고 전체 출입문이 차단되어 있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자, 문제 보실게요, 여러분. 문제. 자, 12.5mm 이상 열렸을 때 DILP 점등한다. 틀리죠? 7.5 이하. 7.5 이상 열렸을 때 DILP 아니죠? 12.5 이상 열렸을 때. 자, 여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스위치 종류 이런 것도 중요해가지고 체크해놨어요. DIRS는 관제 승인사항인데 여러분들 관제 운영규정 가보면 나중에 이제 이런 파트들이 다 나와요. 그것도 철도왕 강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IRS는 이제 1개 이상 안 다쳐도 출발하는 위험한 버튼이고 DHAS는 이제 하프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제 한 량당 1개 출입문만 열린다고 적혀있는데 사실 책 이거 내용 약간 오류야. 원래 반만 열리거든요. 근데 아무튼 1개만 열린다고 합니다. LSBS는 이제 ZVR 고장 이런 건 너무 헤비해. 지워. 그냥 출입문 안 열릴 때 열어버리면 열리는 친구입니다. LSBS 이 정도 아시고 장애물 감지 스위치, 출입문 차단 스위치, 제어 장치, 전기시부터 리미트 스위치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게 운전 승무보다 더 딥하게 나눠놨더라고요.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물 감지는 문이 자동으로 3회 재개폐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안 되면 이제 문 고장났어요 이렇게 기관사한테 알려줘요. 그거 알려준 애가 장애물 감지. 출입문 차단 스위치는 이제 출입문 고장났을 때 우리가 그 차단 스위치 ON으로 해가지고 바이패스가 우회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회. 자, 우리가 이제 우회할 때, 뭐 공격하다가 우회한다 할 때 돌아갈 때를 우회를 하죠. 그래서 바이패스 한다. DCU는 이제 도어마다 설치되어 있고요. 정보 전달하는 거. 전기식 모터는 이 DCU의 명령을 받고 리미트 스위치는 이제 DCS의 2개 뭐 이거 개수 안 중요해. 이런 거 안 나와. 그래서 아무튼 닫는 애. 여러분 마지막 끝난 다음에 한번 중요한 파트 다시 한번 짚어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응급조치 요령인데 자, 먼저 응급조치 요령에서 이거 제가 보기에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고장 났다고 뜨고요. 그래서 DOS 이게 오픈의 약자예요. 그래서 문을 여는 취급 버튼을 여러 개 해봐요. 안 되면 현장 실제로 맞아요. 이거 가가지고 한번 이물질을 확인합니다. 비상핸들을 먼저 꺾고 비상핸들만 꺾고 닫아도 이게 다시 문이 닫히는 경우가 많아요. 정 안 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회 스위치를 온 해가지고 그 출입문을 그냥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가버린다. 오케이? 지금 24분인데
어, 생각보다 깊어져가지고 여기서 한번 끊을게요. 일단 자, 먼저 응급조치 요령으로 차단 스위치 바이패스를 오프 위치로 취급한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틀리죠? 온이라 했죠.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문제 이렇게 내거나 아니면은 풀어보라고 할 때 항상 같이 풀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설도왕, 인강 한 번에 몰아서 들었다가 나중에 문제 한 번에 풀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항상 같이 지금 풀어야 됩니다. 나중에 문제 몰아서 풀라 그러면 되게 짜증나고 너무 많거든요. 지금 성적이 여러분 시험장 성적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 되게 다 뛰어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래서 한번 몰아서 하지 않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요한 파트들만 다시 한번 읊어드릴게요. 응급처치 요령 보세요.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냥 이름 정도만 보시고 이것도 이름 정도만 보세요. ZVR 읽던 거 안 중요합니다. 괜히 적어놓은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이름 한 번씩 보시고 7.5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코크가 어디에 몇 개 있는지 이런 것도 왜냐면 두세 문제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 흐름은 한 번씩 보시면 좋고 저한테 모르시면 물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 이 이름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게 제일 중요한 차단기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건 나올 것 같으니까 이름들을 꼭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이런 용어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중요하니까 꼭 한 번씩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항차 이런 것도 용어 정도만 너무 깊지 않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강 공부하시는 너무 수고 많으셨고 2장부터 더 좋은 강의로 열심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주변에 홍보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초심 잃지 않고 도움되는 강의만 짧고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